알면 알수록 무섭게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우리말입니다. 우리말을 다 알면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우리말 배움을 통한 노벨상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 먼저 우리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를 간단하게 공부합니다. 그 세 가지는 첫째, 우리말이 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. 둘째, 언어와 문자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도 중요합니다. 이를 순우리말로 바꾸면 말과 글자가 되는데 이는 속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자음과 모음, 즉 닷소리와 홀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. 언어를 공부하는 데 수가 중요한 것은 수가 이 우주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말하자면 수라는 것이 우주 창조 공식과 같습니다. 언어가 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 수가 되는 것입니다. 언어와 문자를 가장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식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합니다.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뜻글자의 뿌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. 자음과 모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것 역시 물리학의 바탕 위에서 이해를 해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간략하게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. 이들을 다시 중요한 순서대로 들여다보기로 합니다. 수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하며 전체적으로는 10차원으로 나눠집니다. 9차원까지 3개씩 묶어 3차원으로 해석해도 됩니다. 이 묶음으로서의 3개 차원은 공간에 해당하고 마지막에 10차원을 별개로 해서 시간으로 배정하면 됩니다. 이는 우주가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가는 큰 그림입니다. 수와 언어와의 연결고리는 수의 3차원 공간이 언어가 태어나는 장이 된다는 점입니다. 바로 자기와 전기라는 우주 운동의 기본 틀이 언어, 나아가서는 문자가 태어나는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설명한 자기와 전기라는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말을 기록하는 글자의 얼개입니다. 미음과 시옷으로 자기축, 기역과 니은으로 전기축을 형성합니다. 왼쪽의 소리 지도가 이 우주의 운동 구조와 같습니다.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언어와 문자의 관계는 그 인식 방식의 차이로 보면 됩니다. 이 둘은 각각 귀로 듣는 청각 정보와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매개하는 것은 소리와 빛이 됩니다. 인간의 뇌가 이들을 인식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우리말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는 것도 물리학의 바탕 위에서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소리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물리학에서 하나의 입자가 움직였다는 것과 같습니다. 이제 왜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프로젝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?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